그림책은 어린 아이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글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나이, 그림책을 글자책의 대체제로 여겨왔다면 오늘 한번 그 고정관념을 깨보시죠. 오늘 그림책 평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류영선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평론가 류영선입니다. 네, 평론가를 참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림책 평론가는 처음 뵀습니다. 그림책 평론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만든 영역인가요? 예. 사실 그 평론가란 영역 어느 분야에든 기존에 있었으니까 네. 제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림책 평론이라는 본인의 비즈니스 카드 위에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에 속해 있는 크게 나누면 그림으로 나눠졌을 때 그림에 대한 신미안을 다루고 있는 평론은 제가 아직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예, 예. 신미안이요. 예.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예쁘냐 안 예쁘냐도 따지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책 역사가 워낙에 짧은 시간에 그 폭주를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교육서로서 글 위주의 분석을 하기에도 많이 바빠왔고, 이제는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다시 그림책을 좀 바라보는 시기가 되면서 제가 평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림책이라면 사실 그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알록달록한 색감이나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인 주제나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예술가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신미안적인 측면 이런 거를 많이 네. 생각하시고, 예. 그렇다면 평론가께서 정의하시는 그림책은 뭔가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을 때는 약간 좀 허탈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정말 그림이 담긴 책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림책의 원론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라디오나 어플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대부분 양육자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의 보급이 교육서 분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장르는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00세,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죠. 네. 네네. 그리고 뽀로로라든지 여러 그 뿡뿡이 같은 교육용 콘텐츠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한 거나 교육, 학습에 치우쳐서 컨셉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또 노년에 즐겨볼 수 있는 그림책이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요즘 보면 또 어른들과 노년의 세상을 갖다가 그리는 네. 그런 장르가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포괄적으로. 그림이 담긴 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전에 사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림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파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책을 위해서 텍스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책의 디자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걸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사파가라고 불려왔다면, 이제는 근데 그림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림책 작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글이 좋아서 그림책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림이 좋아서 그다음 글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독자분들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전적 용어도 좀 변화가 될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 게, 예술가라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예술가다. 네네. 그림책을 만드는 분들을요. 예. 완전히 상업 예술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 눈에 빨리빨리 띄는 것도 네, 중요할 맞습니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보면 네네. 상업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파인 아티스트라 불리는 순예술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림책도 굉장히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호기롭게 세상에 아무도 안 보면 어때? 나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걸 그려야겠어 하면서 거의 순예술가에 가깝게 그림책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평론가께서 그림책을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데 네. 길이가 1시간이에요. 네.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림책 네네. 평론가는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평론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림책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평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1시간은 좀 너무 길고 네네. 한 1, 20분이면 끝날 텐데, 거기에 이제 덧대어지는 게 생긴 거죠. 그림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림책이 그 그림과 글에 맞는 장르적인 어떤 제작의 형태로 탄생했나, 네. 흔히 말해 판형의 크기, 지류의 질감, 또 바인딩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까지 곁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한 시간도 많이 편집을 해서 줄여놓은 상태이긴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손에 잡혔을 때 느낌을 엄청 세밀하게 보시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작가들의 비밀을 제가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서 공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초안을 스케치하고 구상을 할 때 이야기를 내가 수채화물감을 쓰느냐 아니면 유화를 쓰느냐 아니면 디지털로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류의 촉감이나 무게가 어떤 걸 선택해서 출판이 됐으면 좋겠다까지 계산을 하고 그림책을 만들어요. 예, 그림 작가께서? 네네. 네. 그림책 작가들도 그러시고 또 출판사의 편집부나 디자인실에 계시는 분들도 작품을 맞이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도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작가분이나 편집자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디자인할 때 처음에 고려됐던 그런 요소들이 최대한 많이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네, 네. 하는 마음이신 예, 예.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 종이의 질감, 저도 출판사를 합니다만 이제 종이가 예. 종류도 엄청 많고 네, 또 이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책등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측면에 제목이 적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꽂이에 쫙 꽂아놨을 때 보이는 부분.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서재에서 책을 마주할 때의 모습은 그 책등이 먼저 첫인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서점에서는 이제 매드에 누워서 진열이 돼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림책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네. 근데 그 지류의 두께나 질감에 따라서 책등의 두께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두껍고 좀 판형이 작은 책들은 귀엽고 아담하고 앙증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얇고 광택지가 아주 그 색채를 잘 발현할 수 있는 얇고 광택이 있는 종이들을 선택했을 땐 책이 얇아서 세련되고 슬림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면 작품의 글 속에 의미 같은 것들을 얘가 종이 오브제로서의 느낌으로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총괄적인 종이 그림책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구입할 때 전자책은 이게 대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그 오브제로서 내가 아름다운 미술 콘텐츠를 구입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종이 오브제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오브제라고 표현하시는 게 말하자면 잘 만든 그림책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텐데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계기가 생각나세요? 예.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요.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라는 작가의 토끼와 거북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존 버닝햄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좀 운이 좋게 학교에서 너가 40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겠니, 50대가 됐으면 어떻게 좋겠냐는 꿈을 적어서 그거를 제출을 받은 다음에 졸업식 때 묶어서 준 그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적혀 있는 게 글그림을 진행하는 작가를 제가 꿈을 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두 작품이었고, 이제 말로는 좀 표현이 어렵겠지만은 이 두 작품을 점검해 보시면 압도하는 그림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이렇게 꽝 하고 마음에 와닿는 정도의 위력적인 그림을 만나실 수 있고, 또 왜 더 친근하실 수 있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봤던 토끼와 거북이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림과 어떤 그 텍스트가 아름다운 밸런스를 유지했을 때 그림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이게 그 한국 그쵸. 얘기가 아니었나요? 네, 이솝우화이고 이솝우화인가요? 예. 나 왜 우리나라 전래동화라고 생각을 했지? 전래동화에도 순간적으로? 유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에 뭐 호랑이로 바뀌어 있거나 여우로 그렇군요. 바뀌어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른 나라 사람이 토끼와 거북이를 그렸나 순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맞고요. 람퐁테느라는 프랑스 시인이 또 이 문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매우 또 우리가 교육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문장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림책이란 이 책을 보면서 그림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더 구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저희가 지금
지금 오픈 예. 채팅방에 네. 토끼와 거북이 그림을 올렸는데 예, 예. 이 그림이 보면 네, 맞습니다. 막 뭐 예. 예쁘다기보다는 예. 약간은 좀 네. 무섭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좀 거칠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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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그림책 하면은 유년 시절부터 봐왔던 그림에 대한 그 형태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작가는 왜 이렇게 그렸지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그 거칠고 좀 우울해 보일 수 있는 톤들이 오히려 이야기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람의 만남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책을 감상하는 그 단계는요.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친절한 분들보다 우리가 사실은 절친이 되거나 오랜 인연이 되는 분들을 보면 좀 처음엔 무뚝뚝한 것 같고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들하고 좀 깊은 관계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던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의 작품도 조금은 친절하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자꾸 보면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 두 번째로 지금 오픈 채팅방에 그림이 올라왔는데 네. 두 번째로 올려주신 그림이 토끼와 거북이가 나란히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원래 따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호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류영선 선생님 늘 하시던 대로 아름다운 그림책 세상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렛츠고님이 류영선님 음성이 그림책 같아요. 이경선님 평론가님 너무 멋있고 목소리도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림책 좋아하는 저도 그림 잘 그려보고 싶어요. 또사님 이수지님의 여름이 온다가 큰 상을 받고 난 뒤 그림책을 다시 보게 되더군요. 송인철님 손녀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애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봅니다. 9915님 그림책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그림책의 매력을 세상 사람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의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강의 듣고 그림책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1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교육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책으로 네, 예. 돼 있으면 네. 애들 엄마들이 많이 집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내용이 예. 교육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교육의 개념에 대한 걸 좀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부모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서와 교육서의 지점은 일단은 구분을 해서 그림책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그림책도 전집 위주로 나온 것 중에서 오줌을 지리지 않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년에 가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림책들이 있다면 그것 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참 마음이 아픈데 동대문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어른들의 세상 아니면 사회 문제나 아니면 성장에 필요한 성교육까지도 참 교육으로 이걸 풀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이런 기획을 받고 흔히 말해 우리가 커피를 내려 먹을 때 바리스타가 똑같은 여가지의 커피라도 맛있게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이라는 여가지를 통해서 순화된 정보로 교육을 시키면 그럼 어린이들에게 상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유실되지도 않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교육서와는 분리해서 예술 하면서 일단은 예술적인 신미한 이 그림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심천사주의에 갇히지 않고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웠던 지점들을 오히려 예술이 많이 순화시켜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동심찬사주의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너무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네, 각도에서 어린이들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는, 예, 알 예.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네. 알려주겠다. 예. 재밌습니다. 이런 그림책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명애 작가의 쾅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 그 작품이 아주 작은 판형에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의 그 내용은 그 유기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우리 자동차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그림책에서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은유적으로 때로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으로 텍스트 대신에 장면으로 연출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예. 제목이 쾅이군요. 예, 쾅. 예, 예. 아, 은유적이죠, 이 제목도요. 얘기를 듣고 예. 보니까 무섭네요. 네, 제목이 좀 무서워요. 저도 그 두려움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쾅이라는 그 단어가 직선적이죠. 예. 아, 그거 뭐 실제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꺼내드렸네요. 네네. 또 다른 책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출근길에 오면서 음악을 갖다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육아할 때 모차르트나 바흐의 음악은 많이 듣지만 그 대중음악보다는 거리감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유격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네. 알록달록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책을 찾아보시면 오. 예예 그 오케스트라 안에 바이올린은 어떤 선율이고 또 첼로는 어떤 선율이고 이런 것들을 그림이라는 시각 정보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교육적으로 매우 부모님들께서 클래식 음악을 멀리 듣는 그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가깝게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야. 예, 그래서 다양한 예술 분야라든지 과학,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과목엔 예술로 순화시킨 그림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특별히 언급해 주시려는 책이 류재수 작가의 도리와 장수매인데 네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책으로들 많이들 추측하시는데 네네. 1988년에 출간이 된 백두산 이야기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그러면- 역사 그렇게 짧습니까? 네네. 그러면 올림픽 했을 때인데, 네. 예, 그래서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요즘 NG 분들은 근데 오래됐네라고 대답을 또 하시더라고요. 올림픽을 보신 적도 없고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거야, 근데 예. 그분이 그 역사의 아픔이나 분단 같은 것들을 3연작으로 계획을 하셨고 그 중에 이 도리와 장수매는 백두산 이야기 이후로 나왔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타국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녹여놨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작품이 88년인데 이 도리와 장수매가 2006년이니까 꽤 네, 맞습니다. 시간이 비네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우산이라는 국내 최초로 뉴욕타임즈 올해 책상을 받은 작품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터울이 거의 10년 터울씩 가깝게 출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작가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업 작가로 책을 매년 출간하고 바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류재수 작가처럼 아동문학가이자 사회문화운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그림책을 롱텀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노심을 담아 출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이 내용 혹은 이 안에 있는 작품 안에 있는 그림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여기 라디오에서도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두산 이야기에 대한 인상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작품은 좀 인상주의하고 표현주의 작품에 가까운 형태의 화려한 그림이고요. 네. 이 도리와 장수매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고 고전주의 형식, 흔히 말해 붓질을 보이지 않게끔 톤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회화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먼 이국 땅인 러시아 사할린에 위치하고 있는 코르사코프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한국 쪽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던 어느 노인을 잊지 못하고 타국에 계시는 분들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촌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들을 다 해석해 보면 외세 침략이 많았지만 그걸 묵묵히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이며 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참다운 모습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품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거기까지 쫓겨나서 살게 되신 분들의 네, 삶이 네. 뭐 오죽이나 예, 힘들었겠습니까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삶 중에 힘들지 않은 삶이 별로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모든 걸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가 보군요. 예, 예. 가장 인상 깊은 페이지 하나 골라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 물론 다 아름다운 페이지이죠. 근데 그 가끔은 작가들이 본인이 존경했던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해서 이거를 마치 리메이크하듯 페이지 속에 다시 그려서 넣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다른 편수에 등장했었던 친구들을 찾는 그 이스터에그라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류재수 작가도 사실은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년의 아버지가 배를 끌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을 일리아 레핀이라는 러시아의 리얼리즘 화가의 볼가강에서 베끄는 인부들이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사실은 푸념 놓듯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느 독자가 와서 이거 일리아 레핀 그림하고 왜 똑같죠?라고 오히려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좀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물어보는 분들이 안 계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좀 이렇게 밝혀서 좀 공유해보고자 했습니다. 예. 베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네, 잘 모르고 그러시면 이제 이거를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베껴서 넣었네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류재수 작가의 그림책 중에 소개하고 싶은 작품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년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북스타트라는 전국에 신청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그 연령별로 어린이들에게 그 신간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을 보급하는 문화운동을 심사하는 일이에요. 근데 매년 그걸 진행하다 보면 그 갓난쟁이 아기라고 불리우는 독자분들이 봐야 되는 보드북 콘텐츠가 매년 좀 출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스스로 책을 찾아보시기가 좀 어렵고 또 그 사이 저도 아이를 이제 키워봤지만 사진관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 사은품으로 보드북을 엄청나게 받게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딕 브루노의 미피라든지 유명한 해외서들을 좀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근데 시인이자 그림책 평론가 이상희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게 있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예술 작품이 그림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텐츠를 소비할 때 보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우리 영화에 아주 그 친근한 재미를 즐길 수 있고 또 헐리우드 영화의 이국적인 재미들을 같이 즐기면서 소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책도 해외서와 국내서가 할 수 있는 그 감동의 체계가 다른데 유재수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하얀 까마귀라는 아직까지 컬러를 볼 수 없고 갓 태어나서 초점 연습을 해야 되는 그림 아이들을 위한 초점 그림책을 내신 적 있으세요? 하얀 까망. 예.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까망을 봐야 되고 진짜 하얀 종이 위에 프린트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 원화보다 사실은 그림책을 보면 약간 좀 톤 다운이 되거나 뿌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망점 인쇄라는 걸 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네. 그게 싫으면 마치 원화를 파나 찍듯 별색 인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까만색을 별색 인쇄로 원화처럼 이렇게 인쇄를 해놨죠. 그래서 투르블랙을 구현한 책이라 꼭 아기들이 태어났을 땐 챙겨서 보셨으면 해서 권해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6개월, 1년 될 때까지는 그 모빌도 흑백 네네. 모빌 걸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 예. 원리로 이렇게 네네. 그린 거군요. 네네. 지금 책 표지를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네. 표지만 봐도 예. 너무나 이 그림에 대해서 느낌은 오지만 색은 검은색밖에 없어요. 네네.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아기들은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엄마 얼굴을 인지하는 그런 단계를 이 책을 통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림책 평론가 류영선님이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감정 표현.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감정 표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훈이께서 저는 동화 속 한 장면에 대해 각자 해석이 다른 것도 재밌어요. 그림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책 평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류영선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직접 골라주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림책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국악방송하고도 연결돼 있는 편곡이기도 해서 이 신동일 작곡가님의 곡이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노란 우산의 그 피아노 연주로 텍스트 대신 볼 수 있는 형식의 작품을 많이 맞이하셨을 텐데 그 곡도 신동일 작곡가님의 작품이세요. 그래서 그림책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셔서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이나 의미만큼이나 어떤 외형 자체에도 중요한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예술 작품이 될 법한 그림책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들에게도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작품인데요. 네. 세바스티앙 페레즈라는 작가의 글과 벤자민 락공부 작가의 그림으로 완성이 된 프리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현대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제작 기법은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총집합이 돼 있는 완전체인데요. 일단은 표지부터 만나서 이 책을 점검해 보시면 실크 천 위에 프린트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예. 근데 이 장면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을 작가가 그린 장면인데 사실은 프리다 칼로가 활동할 때 당시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보그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그 패션지의 표지로 등장하는 그 의미하고도 연결되게끔 실크 천 위에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으로 완성이 돼 있고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독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기법인데 레이저 커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그림책을 오리기해서 그림을 많이 만들었던 그 추억을 되살려 보시면 될 텐데 네. 지금은 전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형태까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법도 있고 그리고 또 글을 챕터별로 나눠서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모두를 다뤘다고 하는 독특한 기획의 형식들도 담겨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 프리다를 다룬 그림책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성장 때 봐야 되는 책 아니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디에고 리베로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보는 책이 있다면 이 책은 프리다를 온전히 어떻게 작가로서 활동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번역을 할 때 네, 번역을 한 책은 다시 한국에서 인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똑같이 그 원래 그러니까 원본의 네, 느낌을 예. 최대한 네네. 살리려고 네네. 엄청 노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도 제가 거론해드렸던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사실은 온전히 국내 독자의 그 출간 권수를 맞춰서 제작한다면 사실은 이 책이 한 15만 원, 10만 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화돼 있는 그 제작 시스템이 되다 보니 코 에디션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 원래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쇄소에서 다국어판을 한꺼번에 같이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프랑스 독자들과 같은 책을 보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인쇄 자체를 아예 해외에 세우는 거잖아요. 예. 이건 번역본이 아니라 수입본 아닙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수입본인 겁니다. 그런 셈이네요. 네, 대신 이제 독자분들은 굉장히 같이 제작을 하다 보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작품은 멕시코 문화의 영감을 받았다면서요? 네네, 색깔이 아주 맞습니다. 원색 쨍한색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코코를 통해서도 보았고 멕시코의 특유의 그 골목 안에도 가보면 푸른색이나 핑크, 노란색 같은 원색조의 인테리어나 외장을 해놓은 모습들 그리고 음식 문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태양광이 강한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 조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림책을 통해서도 그 국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작가는 더 드러낸 것이죠. 전통적인 시각적 요소들을요. 예. 그러면 그 문화라면 멕시코의 문화를 네, 멕시코의 말하는 건가요? 문화입니다. 예. 이렇게 책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이저 커팅이라는 걸 텐데 예. 그 기법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기법 소개드릴 때 피부과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엉뚱하게 좀 얘기가 흘러갈 수도 있는데 무서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왜 잡티나 그 점을 뺄 때 레이저로 뭐 이렇게 시술해 주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점이나 잡티가 일반 피부 톤보다 훨씬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그 피부과 원장 선생님께서 그 사격으로 말하면은 명사수이신 게 아니고 그 주변만 가도 점만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가 까만색 드로잉으로 모양을 그려 놓으면 그 레이저 총이 까만색 줄만 쭉 따라오면서 자르는 거예요, 종이를. 예, 태우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네. 그럼 우리가 가위로 오린 것처럼 형태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기법의 초반에는 뒷장이 다 탄 자국이 남았었어요. 레이저 총이 태우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점 뺄 때도 코로는 이렇게 탄내 같은 게 좀 나잖아요. 네. 예, 어떤 시술소 가면.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뒷면에 그 자국이 남지 않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작가는 사실은 그걸 잘라져 있는 부분들을 처음 초안으로 만든 게 아니고 까만색 드로잉의 형태로 만들어 놨던 건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기법 얘기인 건 알겠는데 네네. 이게 실제 작품을 볼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선 기가 막히게 그 기법을 사용된 페이지가 프리다 칼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엔 전신에 그 기부스를 하고서도 누워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인체가 한 올 한 올 벗겨지듯 아프었다라는 에세이 속의 내용을 첫 페이지 프리다 칼로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를 넘기면 옷이 벗겨지고요. 그 다음은 피부가 사라지고 그 다음은 근육이 사라지고 그 다음 뼈대밖에 남지 않는 본인의 모습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장과 뒷장이 같이 교차가 돼야지 가능한 표현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림책을 볼 때 앞장 걸 뒤로 넘기면 앞장의 이미지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앞뒷장을 갖다가 같이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작가는 지혜롭게 활용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독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찾아보신다면 그 부분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책을 정말 제작할 때 엄청 공들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이 나오고도 그렇죠. 예. 그러게요. 네네. 이게 요새 다들 디지털로 뭘 보지 않습니까? 다 네. 핸드폰에서 뭘 보고 예. 정보도 교육도 다 그렇게 네네. 되고 있는데 네. 아날로그 이 종이 그림책이 네. 디지털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바로 그 판형의 크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귀엽고 소근소근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 이럴 땐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원화를 그리고 책도 그런 사이즈로 나와요. 네. 그럼 아까 거론됐었던 도리와 장수매 같은 경우는 A4 사이즈 2장을 겹쳐도 거의 사이즈가 오버될 정도의 큰 판형의 그림책의 형태를 띠는데 왜냐하면 이건 무겁고 징중한 역사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그 태블릿 PC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계의 화면에 고정돼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확대 축소를 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양쪽 페이지를 활짝 펼쳐놓고 내 무릎 위에 얹혀놓고 작가의 의도대로의 그 스케일을 즐기며 그림을 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종이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역으로는 그래서 종이책이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으니 하고 먼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 거를 엄청나게 챙겨가시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예. 휴대성이 좋은 또 태블릿 PC 안에 그러게요. 전자책을 활용하라고 또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이 무거워요. 네, 뭐 어른 책도 무겁습니다. 저도 맨날 들고 다니지만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역사상의 아주 멋진 그림책들 얘기를 쭉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혹시 보신 그림책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림책 동향 중에 하나가 미디어 세대들이 이제는 주 독자층이 되다 보니까 유년 시절에 봤었던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만화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코믹북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시리즈물인 마블이나 DC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서사를 가진 책들이 그림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훈 작가의 9시 47분이라는 작품이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르와 그림책의 장르를 아주 세련되게 접목시켜서 본인의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한 것 같아서 꼭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던 작가가 진심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혹여나 어떻게 반응이 올까 아니면은 판매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또 출판사의 입장이나 기획의 의도는 다르니까 또 변한다거나 하는데 온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작의 생명력을 소통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혜원 작가의 나의 취미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작가의 책상 왈츠라는 책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으로 보고 소장하고 있고요. 네. 좋은 책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내시는 책 자체가 예술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쨌건 책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그림책을 거기 있는 이제 그림 작품들을 이용해서 원화전을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본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의미가 네.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원화전을 보러 가신다고 저 주변 지인분께서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는 먼저 드려요. 뭐냐면 그림책 작가들은 이게 책이라는 컨텐츠가 완성됐을 때를 목표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랑은 또 다른 그 원래 주재료인 실제 재료의 그림을 보는 별미의 재미로 보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그러면 반대로 파인 아티스트들이 전시를 위해 그린 그림들은
화집이 됐을 때 인쇄된 상태의 화집 안의 그림을 염두한 게 아니라 전시장의 원화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을 보셨을 때 전시를 위한 원화전보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일부러 한 권을 나타내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림이 단순하거나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파인 아티스트들보다 좀 그림이 영양이 부족한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전 한 권에 들어가 있는 전체의 그림의 여러 장을 밸런스 있게 구성하는 게 그림책 작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액자 안에 들어있는 원화도 하나라는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쭉 순서대로 감상하시고 한번 내가 만족스러웠는지를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긴 생각해보면 그 예.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작품이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그림책 작가는 책이라는 매체에 올라가는 거를 최종 목표로 생각해서 만들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액자에 걸어서 벽에 걸어놓는 걸 생각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예. 네. 네. 그 아까 또사님께서 이수지님의 여름이 온다가 큰 상을 받고 난 뒤에 그림책을 다시 보게 되더군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최근에 이런 이수지 작가나 백희나 작가 이런 국내의 작가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해외 아주 유명한 상들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볼로냐 라가치상을 진주 작가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가희 작가랑 같이 또 그 두 분께서 저희 여기 문화시대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셨거든요. 예, 예. 오랜 시간의 그림책을 평론해온 입장에서 이 국내 작가들이 여기저기서 수상하는 모습이 예.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사실은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네.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성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BBC 어느 보도가 좀 저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너무 궁금해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제일 조용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런 것처럼 좀 얼떨떨하죠. 예, 얼떨떨할 이게 뭔가 정도입니다. 싶죠. 네네. 그래서 뭐 3대 그림책상이라는 BIB 시상식에서도 2년마다 거행이 되는 이 시상식에 거의 매회 우리나라 책들이 최종 그랑프리까지 후보에 오르기도 해요. 근데 한 예로 그림책 종주국이라는 그 영국 작가 로라 칼린의 나만의 세상을 그려가는 작품을 홍보하는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2015년에 그 작가가 BIB 그랑프리를 탔어요. 근데 문구가 영국 작가들 중에 20년 만에 있었던 쾌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럼 20년 동안 하나를 받을까 말까한 영국 작가가 그런 수상 결과를 거의 매회 우리 작가들 만들어가고 있는 건 겁니다. 진짜. 예. 진짜 이게 그림책도 이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 K 문화라고 우리는 뭐든지 K가 예, 예. 붙으면 좋아하니까 네네. K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느 나라에서 뭘 좋아하고 어느 나라에서 뭘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아니 왜? 아니 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 우리가 뭐 20년 전에는 늘 안 우리 곁에 좋았는데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예. 좋아진 게 아니고 네. 20년 전에도 우리는 계속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관심도 없더니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근데 그림책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전통성이나 아니면 한국의 민속성 같은 것들이 담긴 한복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담긴 그림책들이 네. 가끔 해외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캐대언처럼 그냥 글로벌 이슈에 맞는 트렌드에 적합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주류가 돼버린 건 거죠. 네. 그냥 국제적인 시장에서 본인들이 뜻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마음껏 펼쳤는데 이런 성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정말 고마운 일이고 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그림책을 보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소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림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을 물론 교육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술적 성과나 소장 이야기를 드릴 때 가끔은 그럼 교육서로서의 기능을 까먹으실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서로서의 활용은 기본이며 이제 인문예술 콘텐츠로 우리가 음악이나 영화를 소비하듯 나를 위해 그림책을 소비하는 거. 그래서 도서관에서 즐겨 보셨던 작품들이 있다면 나도 내 책장 안에 이건 꼭 내 인생에
어느 때도 펴볼 수 있게끔 소장을 하는 그 행위 그게 있다면은 책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작비를 더 투여할 수 있겠죠. 출판사에서도. 그러면 더 아름답고 종이 오브제로서도 완전체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림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을 내셨어요. 그림책 보는 기쁨. 네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는 많은 평론분들께서 교육적 성과나 글에 대한 분석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많았고요. 그럼 음식 평론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음식에 대한 맛,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글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한 거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요리해서 어떤 맛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맛에 대한 것들이 그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신면을 같이 곁들여서 완전체가 된 평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꼭 이번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림책 작가를 양성도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 수 홍익대학교 주변에 있는 공간에서 또 그림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하고 전문가부터 또 처음 그림을 그리는 분들까지도 총 4개의 단계로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간을 해야 된다는 성과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내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강도 모집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진행한 그 기간보다도 출간 숫자는 또 굉장히 많은 워크숍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독자분들이 역시 그 작가의 진심으로 이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좀 이거 판매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어서 만드신 건지에 대한 그 분별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추론도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저는 계획이 오늘 즐겁게 살아야 내일도 있다라는 그 아주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내년에 출간이 예정인 또 한국 그림책 50년을 이렇게 보고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평론집이 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돌아가서 마감 시간이 전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도 작성해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준비도 하고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그림책 많이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